조카 며느리를 상견례장에서 마주치고 흠칫 놀랐다. 왜 놀랐냐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 공간에 고백하기로 하겠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는 사남매 중 차남이다. 맨 위는 누님, 내 위로 형님이 한 분 계시고 아래로 여동생 한 명 있다. 아들 둘, 딸 둘 남들이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조합이다. 나는 꽤 안정적인 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대기업이다. 사회 초년생일 때는 일이 무척 힘들었다. 게다가 잦은 해외 출장으로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다. 아이들이 한참 클 때 아이들 옆에 있어 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렇게 고생한 결과 높은 연봉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우리 아이들은 대학생이 되니 회사에서 등록금을 내줬고 요즘도 회사에서 운영하는 워터파크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이용했다. 회사에서 주최하는 봉사활동도 아이들과 함께 했다. 온순한 와이프와 귀여운 우리 새끼들 먹여 살리느라 고된 시간을 인내한 결과 올해 임원이 되었다. 나는 본래 술을 잘 못 먹는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부서장이 술을 좋아해서 같이 마시다 보니 주량이 점점 늘게 되었다. 점점 술자리에 참석하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고 술 마시는데 지출도 많이 하게 되어 나누라에게 싫은 소리를 들었다. 아내는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것은 안 좋다고 말하면서도 내 건강을 위해 신경 써줬다. 내가 술만 마신 게 아니었는데도 말이다. 남자들이 술 마신 뒤 그냥 집에 오겠는가. 술을 더 마시러 가기도 하고 당구도 치고 오면 새벽이 되기도 했다. 동료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면서 나름 스트레스를 풀었고 아이 키우느라 고생한 아내에게 보상을 해줬다. 그것은 주말에 집에서 아이를 받고 아내는 그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를 만나러 나갈 수 있게 해줬다. 아이들이 크고 난 후에는 1박 2일 여행도 갈 수 있게 해줬다. 아내는 잠깐의 자유로운 시간을 통해 충전을 했고 우리 부부 사이는 무척 끈끈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 바로 위 형님은 나를 끔찍이도 아껴준다. 우리 사남매는 우애가 돈독한 편이다. 그런데 형님은 동성인 나를 무척 잘 챙겨준다. 남자 형제는 서로 경쟁하면서 큰다고 하는데 형은 그렇지 않았다. 형님은 신문사에서 기자로 일하시고 정년 퇴임을 하고 집에 계시는데 외아들이 곧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들려줬다. 마침 상견례를 하는데 나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작은 아버지가 상견례에 나오면 부담스럽지 않냐고 했더니 여자 측에서도 작은 아버지 내외가 함께 나온다고 하는 것이었다. 조카는 며느리 될 여자를 이미 형님 집에 인사시켰고 자주 왕래하고 있었다. 나는 형님의 초대를 받고 어떤 아이가 내 조카 며느리가 될지 무척 궁금해졌다. 와이프와 상견례장에 들어섰고 미리 와서 앉아있는 조카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나는 사색이 되었다. 그런데 나와 눈이 마주친 조카 며느리는 나를 보고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를 건넸다. 사실 조카 며느리와는 안면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이다. 나는 1년에 한 번씩 룸살롱에 갔었는데 거기서 만난 적이 있었다. 조카 며느리는 그 술집에 고용된 사람은 아니었고 아가씨들이 부족하면 사장이 전화를 했고 그때 머릿수를 채워주는 일종의 깍두기 역할을 하던 아르바이트생이었다. 나는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었지만 조카 며느리와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낸 적도 있다. 그런 여자가 내 조카와 결혼한다고 나온 것이었다. 내 조카로 말하자면 명문대를 나와 벤처기업을 차려 잘 나가는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다. 나는 조카 며느리를 보고
긴장이 돼서 말도 제대로 잇지 못했지만 그녀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나를 처음 본 사람이냥 공손하게 인사하는 모습에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 아이가 나를 알아보고 긴장하는 표정을 짓거나 나를 못했더라면 나는 더 당황했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내에게 듣기로 조카 며느리는 집안도 좋고 예쁜 데다가 인사성 바르고 똘똘하고 저축한 돈도 많다며 이런 며느리를 맡게 될 줄 몰랐다며 자랑을 늘어놨다고 들은 적이 있었다. 형수님이 입에 침이 나르게 칭찬을 하니 어떤 아가씨와 결혼을 하는지 무척 궁금했는데 나와 술집에서 만난 여자라니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너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주겠다. 나는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라고 말한다면 조카의 혼사기를 내 손으로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진정하고 식사를 했다. 사실 속옷은 축축하게 젖었다. 조카 며느리가 나를 보고 웃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고 무슨 말을 할지 긴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날 아내는 역시 호텔 식사는 맛있다며 만족해했는데 나는 사실 반도 못 먹었다. 긴장감 때문에 흐르는 땀을 닦아냈고 세상이 이렇게 좁구나 하며 지난 내 행동을 후회하고 있었다. 그날 좋은 분위기에서 상견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조카 며느리는 끝까지 표정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있었다. 그 아이의 뻔뻔함과 가증스러운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 아이도 결혼할 남자를 만나 양가 부모님을 만나는 자리이니 긴장했을 거라고 본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상견례 때 며느리의 작은아버지가 말하기로 며느리의 부모님은 경제 사정이 상당히 좋은 편이라고 했다. 시내에 있는 꽤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사준다고 했고 진명이도 신랑, 신부 공동으로 해준다고 했다. 형님도 형편이 좋은 편이었지만 여자 측 부모에 비하면 새의 발에 피인 듯했다. 형님은 기분 좋게 와인을 건넸지만 나는 편하게 와인을 마실 수 없었다. 형님은 평소에 술을 즐겨하는 내가 오늘따라 예의를 차리고 그래. 기분 좋게 한잔해라고 권했지만 나는 조카가 결혼한다고 하니 내가 긴장돼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며 정중하게 사양했다. 그 자리가 언제 끝나는 건지 2시간이 20년은 된 듯한 느낌이었다. 그렇게 긴장된 시간이 지나고 집에 가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아내는 빨리 씻지 않고 왜 그렇게 넉나간 사람처럼 앉아있냐고 타박했지만 대답할 기운도 없었다. 그때 형님이 전화를 걸었고 우리 며느리감 실제로 보니 어때? 네 형님. 제가 본 중에 가장 완벽한 처자 같던데요. 좋으시겠어요. 형님하고 형님의 비위를 맞춰줬다. 조카가 이 결혼을 한다면 나는 자주는 아니어도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아이를 보게 될 것이고 나는 너무 불편할 것 같았다. 게다가 술집에서 일했던 아이라니 모범생인 얘 조카에게 가당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 아이를 잘 달래서 조용히 결혼을 물으라고 말하고 싶었다. 다음날 회사에서 점심 먹고 쉬고 있는데 그 아이에게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작은 아버님, 저예요.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저랑 얘기 좀 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닌가. 자기가 먼저 전화해서 약속을 잡다니 나는 그 아이의 당돌함에 할 말을 잃었고 그 아이가 알려준 식당에 가기로 했다. 그날 무슨 정신으로 일했는지 모르겠다. 저녁이 되고 그 아이를 만났다. 그 아이는 메뉴판을 보더니 코스 요리를 주문하면서 자연스럽게 술을 주문하길래 나 차 가져왔어.
오늘은 식사만 하고 갈 거야 라고 말하니, 에이, 왜 이러세요? 술 잘 드시잖아요. 요리 드시면서 같이 술 드세요. 술 깨는 방법은 많잖아요. 라고 발칙하게 말하며 내게 술은 권하는 그 아이를 보니 얘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아이를 만난 것은 2년 전 일이다. 부서원들과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다가 그 아이가 내 곁에 앉았다. 아무리 둘러봐도 이런 곳에서 일할 아이가 아닌데 참 의아했다. 너 전에 보니 외국어도 잘하던데 다른 일 해보지 그래? 하고 물으니 이건 일이잖아요. 안 그래도 저 오랫동안 사귄 남자 있고 결혼 약속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때 말한 남자는 바로 내가 제일 아끼는 조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남자친구가 너 여기서 일하는 거 알아? 하고 물으니 저녁에 과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만 만나고 있어요 라고 당돌하게 말하던 아이였다. 나는 룸살롱에서 그 아이에게 전화번호를 줬고 밖에서 여러 번 만남을 가졌다. 나에게도 그만한 딸이 있었는데 내 딸이 아무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한다면 집안이 뒤집힐 것 같았다. 그녀는 나름대로 프로의식이 투철했다. 센스 있게 손님 접대를 잘했고 다른 아이들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 사실 그렇게 도도하고 예쁘고 어린아이가 나를 찾으니 나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나야 늘 술을 잘 먹는 사람이었고 늦는 일도 많으니 아내에게 핑계대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내 주변 친구들, 동료들의 부모님의 부고를 핑계로 대기도 했고 어느 날은 누가 이런 일 때문에 나랑 꼭 술 마시고 싶대. 그런데 그 사람은 1차로 안 끝나. 술집 3군데는 돌아야 끝이 나라고 하며 술자리를 정당화했다. 조카 며느리가 될 그 아이는 나에게 술을 권했고 나는 뒤 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다. 이상하게 나는 점점 취해갔고 그 아이는 제 과거는 잊어주세요. 저도 작은아버님과 있었던 일은 무덤까지 안고 갈게요 라고 했다. 그 아이는 술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아이의 철저한 계획이었다. 나는 그 아이의 계산에 놀아났고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꺼내지도 못하고 술을 마시게 되었다. 술에 취하니 판단력이 흐려졌고 그 아이가 내 차를 운전했다. 저기 보이는 모텔 기억나세요? 우리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때 좋았잖아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니 잠깐 좀 쉬고 가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너 결혼할 아이가 나를 가지고 노는 거니? 라고 하자 내가 작은아버님 같이 내 너 좋은 분을 어떻게 잊어요. 그러고 보니 우리 그이랑 작은아버님이랑 공통점이 많네요. 우람한 게 유전인가 봐요 하며 깔깔대며 웃는 게 아닌가. 국화를 생각한다면 내가 빠져줘야 하지만 이렇게 예쁘고 여우 같은 아이에게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나는 본능에 충실해지기로 했다. 그 아이와 좋은 시간을 보냈고 우리 인연은 여기서 끝내자고 했다. 그리고 작은 시아버지로서 충고했다. 너의 당돌함은 이제 더 이상 받아줄 수 없어. 앞으로 행동 조심해. 내가 지켜볼 거야 라고 말이다. 그 아이가 순진한 내 조카와 잘 살지 진심으로 걱정된다. 이 일을 형에게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 없어 무척 답답한 마음이다.